이적 시장과 A매치가 마무리되고 리그 4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리버풀에게 남은 화두는 코나테의 재계약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은 코나테는 리버풀에게 재계약 시 주급 인상을 요구했고 리버풀은 재계약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호펠디가 어쨌느니, 마르카가 어쨌느니, 피어스가 어쨌느니, 리버풀 에코가 어쨌느니 결국 코나테 본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모르는 상태이고 리버풀이나 레알 마드리드나 모두 본인들 입장에서 코나테의 재계약에 대한 사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나테의 재계약에 대해 리버풀 팬들의 의견도 나뉘는 편입니다. 코나테는 무조건 재계약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나테는 넓은 공간을 수비할 줄 아는 수비수입니다. 단순히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다가 아닌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가 바로 코나테입니다. 라이프치히 때 이 정도의 수비 커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리버풀로 넘어와서는 66번으로 인해 많은 뒷공간을 커버해야만 했던 코나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비 범위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코나테가 가져가는 넓은 수비 범위는 현재 리버풀의 풀백인 프림퐁과 브래들리와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코나테는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프림퐁의 뒷공간을 잘 커버할 수 있고 오버래핑이나 박스 타격을 할 수 있게 브래들리를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24-25 시즌의 코나테의 히트맵입니다. 비교군을 위해 24-25 시즌 아스날의 살리바, 24-25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디아스, 24-25 시즌 브라이턴의 반 헤케 선수의 히트맵을 가져왔습니다. 수비를 뒤지게 못하는 풀백의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 비교로 코나테만큼 오른쪽 구석구석까지 커버하는 수비수는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 부상 없는 코나테의 수비 범위는 리버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나테는 게이 영입과 상관없이 리버풀에 남아야 한다. 코나테는 리버풀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이가 장점이 많은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코나테보다 빌드업을 잘하고 향후 리버풀의 수비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게이의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신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이는 센터백 치고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겹쳐지는 문제로 리버풀은 아직 세트피스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이가 영입된다고 한들 빌드업에서 코나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리버풀이 고민하는 세트피스 문제가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이는 EPL에서 검증된 자원입니다. 하지만 코나테 또한 EPL에서 검증된 자원입니다. 빌드업에서 코나테가 밀리지만 수비력과 사이즈, 커버 범위는 코나테가 우위에 있습니다. 코나테만한 체급의 선수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영입한다고 해도 코나테만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지수이기에 코나테의 재계약은 게이 영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나테는 경기당 40개에서 많으면 7, 80개의 패스를 뿌리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코나테의 패스 성공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스널전 44회 시도에 44회 성공, 성공률 100%, 뉴캐슬전 54회 시도 51회 성공, 성공률 94%, 본머스전 33회 시도 29회 성공, 성공률 88%를 기록했습니다. 코나테는 전진 패스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패스 성공률은 빌드업을 잘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럼 코나테의 패스 성공률은 높을까? 단지 알리송, 반다이크, 우측 풀백에게 공을 잘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드업이 구리다고 한들 결국 코나테는 간단한 패스 정도는 할 줄 아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반다이크가 있는 리버풀에서 게이의 영입은 빌드업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으나
굳이?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반다이크는 리버풀의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비수 한 명은 빌드업이 약하더라도 수비적으로 특화된 선수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코나테라고 생각하고요. 코나테 무조건 재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죠. 코나테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 구단으로 떠났을 시 리버풀은 이러한 이유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코나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리버풀에 남고 싶은지, 레알 마드리드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제3구단에 가고 싶은지, 선수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나테가 4년 내지 5년 계약을 한다면 30살이 넘어갑니다. 이번 계약은 코나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그냥 계약하면 우리 선수고 나가면 남입니다. 그리고 리버풀 팬들은 재계약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이미 전례가 바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재계약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나가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부상 이야기는 늘 코나테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와도 같습니다. 코나테는 우파메카노와 라이프치히 시절부터 높은 유망주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코나테는 우파메카노보다 더 높은 포텐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요. 물론 부상이 없다면 말이죠. 코나테는 라이프치히 시절부터 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이프치히 시절에는 장기 부상 2번을 끊었고 리버풀로 넘어와서 짜잘한 부상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코나테에게 하는 말은 다 같습니다. 계약기간 5년 중 현재까지 단 한 시즌만 40경기 넘게 뛰어놓고 요구하는 20만 파운드의 주급이 과연 타당한가? 올 시즌도 재계약을 한 이유도 코나테의 몸 상태가 온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쉽지만 코나테가 리버풀과 합의 없이 고주급을 요구한다면 떠나보내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나테를 적절한 금액으로 재계약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코나테가 나갈 것 같습니다. 리버풀 팬들이 66번 사과를 겪고 나서 재계약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계속 늦어지는 재계약은 66번을 떠올리게 합니다. 코나테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건 결국 타 구단에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떠난다면 누구처럼 태업하지 않고 이번 시즌 잘 소화하고 가길 바라고 조금 리버풀식으로 접근하면 코나테를 영입할 때 4천만 유로 약 65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자유계약으로 보내 돈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코나테의 몸값은 현재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최절정 몸값을 자랑할 때 코나테가 떠난다면 한 푼도 못 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